자, 하국영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반응을 포함하는 물질 수지 내용 중에 스페시스 밸런스, 그러니까 화학종 몰 수지, 화학종 몰 수지를 이용해서 물질 수지를 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그 익스텐드 리액션을 결정을 하고 이거를 물질 수지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엘리멘트리 밸런스하고 연소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오늘은 화학종 밸런스, 그러니까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소모되는 화학종들, 이거를 이제 스페시스 몰 밸런스로 이용을 해서 물질 수지를 계산하는 것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3 스페시스 몰 밸런스, 화학종 물질 수지이고, 우리가 그 일반 제너럴 머티리얼 밸런스식 할 때 잠깐 얘기를 하긴 했어요. 제너럴 머티리얼 밸런스에서 타임 인터벌 T1에서 T2 사이에 T1에서 T2 사이에 누적된 양이라는 것은 결국 그 시스템에서 T2에서 전체 물질 빼기 T1에서의 전체 물질인데, 이거는 T1에서 T2 사이에 시스템 내로 들어온 엔터링 된 양 총량 빼기 T1에서 T2 사이에 시스템 밖으로 나간 총량, 그리고 T1에서 T2 사이에 제너레이션 된 총량, 그리고 T1에서 T2 사이에 컨섬션 된 총량을 빼면 되죠. 근데 재미난 거는 스페시스 몰 밸런스라 그랬으니까 반응이 있을 때는 우리가 킬로그램이나 그램의 질량보다는 몰수로 나타내는 게 더 편하죠. 문제를 풀면서 느끼시겠지만 반응이 있는 시스템에서는 몰 개념으로, 왜냐하면 화학 반응식에서 그 스토이키메트리 코에피션트 수대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생성되고 뭐 소모되고 이런 거를 몰 개념으로 표현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페시스 몰 밸런스도 동일하게 일반 물질 수지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T1에서 T2 사이에 어떠한 화학종, 스페시스 i가 누적된 양이라는 것은, accumulation 된 양이라는 것은 결국 T2에서의 i스페시스의 몰수 빼기 T1에서의 i스페시스 몰수인데, 이게 T1에서 T2 사이에 엔터링 된 몰, T1에서 T2 사이에 i스페시스가 빠져나간 거, T1에서 T2 사이에 i스페시스가 제너레이션 된 거, T1에서 T2 사이에 I 화학종이 소모된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 물질 수지식에서 얘기한 킬로그램, 그램의 질량을 파운드, 뭐 킬로그램 이런 질량을 그냥 몰수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T2에서의 개 I의 몰수 빼기 T1에서의 I의 몰수, 이게 누적된 얘기죠. 결국 이게 accumulation 된 양이죠. accumulation 된 양인데, 누적된 양인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스템으로 들어온 I의 몰수 빼기 시스템으로 빠져나간 I의 몰수, 물론 타임 인터벌 T2에서 T1에서 T2 사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에서 제너레이션 된 거, 그리고 시스템에서 컨섬션 된 거,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실제 이 익스텐드 리액션,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배운 반응 진행도 가지고 이 제너레이션 된 거하고 컨섬션 된 아이스페시스의 몰수를 좀 계산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반응기 시스템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반응기 내에서 암모니아가 생성이 되는데,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를 생성을 하죠. 근데 처음에 도입된 양은 수소가 18g 몰이라고 합시다. 이게 단위는 그람 몰이고, 질소는 15g 몰, 그리고 반응 후에 반응기 후단에 남은
수소 같은 경우는 9g몰, 질소는 12g몰, 그리고 생성된 암모니아가 6g몰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수소하고 뭐 질소하고 익스텐더블 리액션 최대 반응 진행도 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결국 반응 후에도 여기 반응물이 남았다는 얘기는 반응이 완벽하게 다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 반응이 이 시스템에서 리미팅 리액턴트 컨버전이 100%가 되지 않고 실제 반응 후에 남은 애들도 있고 생성물이 생성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얼마만큼 N2나 수소가 반응에 참여를 했고 암모니아가 얼마만큼 생성되는지를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러면 암모니아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 암모니아는 아무것도 없었죠. 처음에 반응기 도입될 때는 암모니아 없어. 그리고 반응 후에는 6g몰이 생성돼. 결국 6-0에서 6g몰이 프로덕트로 생성이 되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반응 후에 9g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초기는 18g몰이 있죠. 그러면 9-18 하면 마이너스 9g몰. 그러면 이 마이너스 9g몰만큼 반응물로 소모됐다는 거지. 18 중에 9g몰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처음에 N2 같은 경우도 15g몰이 있었는데 15g몰이 이렇게 있었는데 12g몰로 반응 후에 남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g몰이 반응에 소모됐다는 거죠. 반응에 의해서 소모됐다. 그러면 반응 진행도를 구해 볼게요. 반응 진행도 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분식 반응에서는 죄송합니다. 반응 진행도 자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분식 반응기에서는 각 반응물의 반응 스페이스의 양농계수에다가 반응 후에 I의 몰수 빼기 반응 초기에 I의 몰수 이렇게 쓰는데, 이런 연속식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분모는 양농계수 그대로 쓰고 반응 후의 몰수를, 반응 후라는 거는 이 반응기 후단에서의 몰수야. 그래서 반응기 후단으로 빠져나가는 I스페이스의 몰수 빼기 NIO는 반응기 입구 쪽에 들어가는 몰수, 이 몰수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진행도 자이라는 거는 양농계수 분의 반응 후단에서의 나오는 애들의 몰수 빼기 반응기 입구에서 들어가는 아이들의 몰수. 그러면 양농계수를 따져보면 여기 이 화학 반응식에서 질소는 마이너스 1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했듯이 그 반응물은 마이너스를 네가티브를 붙인다 그랬고, 그래서 수소도 마이너스 3, 여기 암모니아는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반응 진행도를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암모니아의 양농계수 플러스 2, 그리고 암모니아의 반응기 후단에서 6, 그 다음에 암모니아 처음에는 없었죠. 그럼 3이 돼.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는 양농계수 마이너스 3이고 반응기 후단에 9g몰 있고 반응기 초반에는 18g몰이 있어 반응 진행도가 3이고, N2 같은 경우도 양동계수 마이너스 1분의 반응기 후단의 몰수 12, 그리고 반응기 전단 15 해서 3이 돼요. 결국 이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이 세 가지의 물질들, 암모니아 그리고 수소 N2가 다 동일한 반응 진행도를 가지게 됩니다. 동일한 반응 진행도를 가지게 돼. 그래서 이 화학 반응식에 참여하는 그 물질들, 환화학 반응식에 참여하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모든 물질들이, 그 반응에 참여하는 모든 물질들이 동일한 반응 진행도를 보여줘요. 동일한 반응 진행도를 가진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여기 있는 예시처럼 한 반응식에 참여하는 모든
한 화학 반응식에 참여하는 모든 케미컬들은 동일한 수의 반응 진행도를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전후 반응기 전단이나 반응기 후단에 예를 들어서 이 암모니아만 가지고 반응 진행도를 구했을 때 만약에 여기 N2나 수소가 반응 후에 얼마가 남았는지 몰랐거나 반응 전에 얼마가 있었는지 몰라도 반응 진행도를 가지고 반응 진행도가 동일하니까 수소나 N2나 암모니아가 반응 진행도 동일하니까 그 반응 진행도를 이용을 해서 그 우리가 모르는 물질 수지의 황들을 구할 수가 있어요. 실제 이 반응 진행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독립 변수, 그러니까 독립 뭐라 해야 되나, 하나의 독립화학 반응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다양한 반응에 참여하는 다양한 제너레이션이나 컨섬션 되는 텀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게끔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독립적인 인디펜던트 이퀘이션처럼 독립적인 양을 하나 제공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예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반응 진행도를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이렇게 나타냈어요. 자이는 이렇게, 자이는 양농계수분의 ni 반응기 후단의 i의 몰수 곱하기 빼기 반응기 전단의 i의 몰수.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반응기가 이렇게 있고 반응기가 이렇게 있고 반응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처음에 ni가 in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응 후에 i스페이스가 아웃이 나오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식을 아이고 다시 지울게요. 이 식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반응기 내에서 처음에 아이스페이스가 인으로 들어가고 아이스페이스가 아웃으로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숫자로 표현해 볼까? 예를 들어서 10g 몰이 있다. 그리고 반응기 후단에는 얼마가 남았느냐면 3g 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반응기 전후단을 따졌을 때 반응기 전후단을 따졌을 때 3-10이 되니까 3-10이 되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이게 무슨 말이지? 7g 몰만큼 처음에 10g 몰이 있었는데 3g 몰로 줄어들었으니까 이 반응을 거치면서 7g 몰만큼 소모돼가지고 없어졌다는 얘기지. 소모됐다는 얘기예요. 소모됐다는 얘기.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볼까? 이거 우선 지울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암모니아 얘기를 했는데 그 암모니아 예시처럼 표현을 해보자고. 암모니아 수소 N2가 있고 반응기 후단에 아이스페이스의 모수는 암모니아는 6g 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암모니아의 입구 쪽은 없었단 말이야. 그러면 총 얼마만큼 차이가 나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졌을 때 플러스 6g 몰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근데 플러스 6g 몰만큼 차이 나는 건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암모니아의 화학 반응식에서 양농계수 2에다가 반응 진행도 아까 구한 거 3으로 하면 2, 3은 6 해가지고 이거랑 동일해.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죠. 결국 뭐냐?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없었는데 6g 몰로 생겨났으니까 이게 제너레이션 된 텀이 이 텀이야. 수소는 얼마 있었지? 처음에 18g 몰 있었는데 나중에 9g 몰 있었어. 얼마만큼 차이나? 마이너스 9g 몰만큼 없어졌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양농계수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그리고 반응 진행도 아까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9가 돼. 결국
반응기 전후에 마이너스 9g몰만큼 차이가 났는데 이게 결국 마이너스 9g몰만큼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양농계수하고 반응진행도 곱해서 이게 뭐냐? 소모된 양이야. 질수도 동일하지. 처음에 15g몰 있었고 나중에 12g몰 있었는데 15g몰 있었고 12g몰 줄어들었으니까 마이너스 3g몰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농계수 마이너스 1에다가 반응진행도 3하면 마이너스 3 이거하고 동일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텀 반응진행도 곱하기 양농계수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농계수 곱하기 반응진행도라는 거는 어떠한 아이스페시스에 제너레이션 되거나 컨섬션 되는,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자체가 우리가 물질수지라고도 얘기를 해. 만약에 양농계수 아니 생성되거나 소모되는 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게 0이겠지. 0. 0. 그러면 정상 상태에서 반응기 후단에서 나오는 양 빼기 반응기 쪽으로 들어가는 양이 0인 거는 정상 상태일 때 물질수지잖아. 우리가 사장에서 계속 했던 거잖아. 그지? 근데 지금은 이 차이가 결국 반응기 전단하고 후단에서의 몰수 차이가 소모되거나 그 제너레이션 된 양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자체가 일종의 물질수지 식이에요. 이 자체가. 그리고 이 반응 진행도 곱하기 양농계수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스페시스 I에 생성되거나 소모된 양이에요. 그리고 공간이 좀 부족해서 다시 써볼게요. 우리가 반응 진행도 자이 같은 경우는 다시 쓸게요. 너무 못 썼다. 자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지? 자이 같은 경우는 그 양농계수 분의 ni out 마이너스 ni in이죠. 그리고 앞서서 컨버전 F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었지. ni in 분의, 물론 리미팅 리액턴트예요. 여기서 아이스페이스는 리미팅 리액턴트 전체 중에 처음에 리미팅 리액턴트 들어가는 거 빼기 아이스페이스의 그 반응 후단의 몰수, 이렇게 쓸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스페이스의 인풋 대비 인풋 마이너스 아웃풋 하면 이게 뭐지? 반응에 소모된 양이지. 소모된 양. 그지?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ni in 곱하기 f는 ni in 마이너스 ni out이 되니까 마이너스 ni in은 곱하기 f는 ni out 마이너스 ni in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텀을 여기로 대입을 하면 결국 양농계수 리미팅 리액터의 양농계수 분의 리미팅 리액턴트의 여기 있지, 인 곱하기 마이너스 전환율. 그래서 그 리미팅 리액턴트에 처음에 들어가는 양하고 컨버전만 알면 우리가 반응 진행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 진행도를 알고 처음에 들어간 양을 안다 그러면 컨버전도 계산할 수가 있죠. 역으로. 예제 5.7을 한번 풀어봅시다. 예제 5.7. 자, 메탄의 클로리네이션이 다음과 같은 반응으로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리미팅 리액턴트의 전환율이 67%라고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 피드의 컴포지션이 메탄이 40%, CL이 50%, CL2가, 그 다음에 N2가 10%라고 합니다. 이때 문제가 뭐냐면 생성물의 조성을 구하라고 하네요. 생성물의 조성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요. 우선
리액턴트를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컨버전이 67%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베이시스를 피드 100g 물로 잡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클로린, CL2하고 메탄하고 N2 다 가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피드가 100g 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메탄이 40g 물, CL2가 50g 물, N2가 10g 물로 정의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컨버전이 67%가 되니까 여기 있는 반응물들이 다 소모가 안 되죠. 67%만 소모가 되고 나머지 33%, 그러니까 리미팅 리액턴트 대비 33%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나오느냐? 메탄, CL2 그리고 반응기 후단의 프로덕트인 여기 HCl하고 CH3Cl도 나올 거고 그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N2도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 이미 리미팅 리액터가 뭔지 알아요. 예를 들어서 메탄하고 CL2하고 1대1로 반응을 하는데 메탄은 40g 물이 있고 CL2는 50g 물이 있으면 당연히 메탄부터 없어지겠지. 그죠? 메탄이 그래서 리미팅 리액턴트로 압니다. 하지만 최대 반응 진행도를 이용을 해서 구해 볼게요. 최대 반응 진행도라는 거는 결국 처음에 공급된 반응물들이 0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때 반응 진행도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그 최대 반응 진행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반응 진행도, 메탄의 반응 진행도, 메탄의 양농계소분의 ni-n인인데 결국 이 ni out이 반응기 후단에 나오는 애들이 0까지 떨어지면 돼. 그래서 메탄 같은 경우는 양농계수 마이너스 1에다가 처음에 들어간 양 마이너스 40g 몰, 그 다음에 반응기 후단에 0까지 떨어지면 결국 40몰 리액팅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 반응 진행도 다 단위가 있어요. 그리고 CL2 같은 경우는 클로린 같은 경우는 양농계수 동일하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반응기 후단에 나오는 거를 0이라고 가정해야 최대 반응 진행도가 나오지.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50에서 50. 결국은 리미팅 리액턴트가 뭐냐? 메탄이고 나머지 CL2가 가행 반응물이죠. 익세스 리액턴트지. 자, 그리고 우리가 실제 이제 반응 진행도를 구해야 돼. 실제 반응 진행도. 우리가 67% 전환율이 있을 때의 반응 진행도. 앞서서 언급한 반응 진행도하고 컨버전의 관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봅시다. 그러면 리미팅 리액턴트가 뭐라 그랬지? 메탄이라 그랬죠. 메탄. 그리고 메탄에 처음 들어간 양은 40. 그리고 컨버전 F 값은 0.67이니까 마이너스 0.67. 그리고 양농계수 마이너스 1에서 26.8몰 리액팅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반응 진행도는 단순히 리미팅 리액턴트를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는 거고 실제 이 반응에서 컨버전 67%일 때 반응 진행도 26.8몰 리액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알고 있는 거는 F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반응 진행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탄의 피드에서의 몰수, CL2의 피드에서의 몰수를 알고 있고 모르는 거는 여기 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래서 인디펜던트 이퀘이션이 6개가 필요한데 실제 스페시스 몰 밸런스 우리가 메탄, CL2, HCl, CH3, Cl, N2 그 다음에 이 5개로 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전체 P라는 거는 프로덕트에서의 이 5개의 합이죠. 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 반응, 그 익스텐더블 리액션에서 유도한 이식을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식 자체가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식의 자체가 일종의 물질수지예요. 예를 들어서 반응기가 이렇게 있고 처음에 아이스페시스가 인이 있어. 그리고 아이스페시스의 아웃이 있어. 그러면 이 두 개 차이가 ni 아웃이라는 거는 ni 인에 아이스페시스가 반응기 후단에서 나오는 양이라는 거는 반응기 전단에서 들어온 양하고 그 다음에 반응물이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양보다 적겠죠. 이게 적을 거고 이게 클 거야. 그러면 이 차이만큼이 결국 어떻게 된 거냐? 소모된 거지. 얼마만큼? 양론계수에다가 이 반응 진행도 이거만큼. 결국 이 ni의 아웃이라는 거는 반응 후단에 나오는 i스페이스의 몰수라는 거는 처음에 들어간 몰수하고 얘의 소모된 몰수, 반응에 의해서 소모된 몰수, 이 두 개 합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이 반응기 내부에서 소모된 몰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이 양이라는 거는 결국 얘하고 얘의 합이다. 그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 자체가 일종의 물질 수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시스 머티리얼 밸런스를 세워 볼게요. 프로덕트에서 메탄의 양이라는 거는 처음에 40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메탄의 양론계수 1인데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반응 진행도 26.8에서 13.2g몰이 남습니다. 그리고 CL2 같은 경우는 처음에 50g몰이 피더로 들어갔죠. 50g몰이 피더로 이렇게 들어가고 양론계수 마이너스 1에 반응 진행도 26.8에서 23.2g몰이 남아요. 그리고 프로덕트에서 HCl 양이라는 건 처음에 없었고 프로덕트에서의 양론계수 1 그래서 26.8 반응 진행도 곱하면 26.8g몰이 되고 프로덕트에서의 CH3CL이라는 거는 처음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양론계수 1 프로덕트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반응 진행도 26.8에서 26.8g몰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서의 N이라는 거는 처음에 10g몰 들어가서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그러면 양론계수 0이야. 결국 10g몰이 나오겠죠. 결국은 뭐야? N2 기준으로 했을 때 N2만 얘기를 해보자고. N2만 리액터가 이렇게 있고 N2가 10g몰이 들어와서 10g몰이 나오지. 들어간 거 나온 거 동일하네. 그지? 그리고 들어간 거 나온 거 빼면 0이지 0. 결국 어큐뮬레이션이 0이라는 거고 반응에 의해서 소모되거나 생산되는 것도 0이라는 얘기야. 이 자체가 그래서 일종의 물질 수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프로덕트가 100g 몰이 된다.